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시진핑 내주 베이징서 포럼 참석, 미국 재계 인사들과 회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개최 후 미국 재계 리더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유럽 첫 원자력 정상회의 탈원전에서 유턴. 유럽연합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현지 시간 21일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럽에서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머스크 뉴럴링크 뇌파 조종, 게임의 체스까지 척척.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이날 X 계정에 사지 마비 환자인 아르보가 휠체어 앉아 손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앞의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의 출발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22% 그래도 상승불 켜면서 추가 상승 이어가고요. 2,760선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불 켰습니다. 0.09%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903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3%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8만 전자에 바짝 다가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 초반에는 8만 원 터치하면서 출발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17만 원 선 회복했다라는 부분 함께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삼성, SDI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모두 다 완성차 업체들은 상승불 켜면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주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4%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0.6% 정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어제 장중에는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뇌질환 기업 뉴로벤티에 대한 투자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대금을 싣고 8%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HLB를 필두로 해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함께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1,5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라 주주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HLB가 대주주로서 이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4% 정도 밀려나면서 10만 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총 상위단 중에서 2차 전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5% 정도 하락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0.66% 떨어지면서 22만 5,500원 선에서 출발선 서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HPSP는 2%대의 강세 보이면서 기분 좋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사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에 앞서서 담아보면 좋을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동아 ST입니다. 흔히 우리가 동아 S 쪽을 얘기하게 되면 바카스에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 판매 실적은 일단은 동아제약이 가져가고요. 이제 해외 쪽에 있는 캄보디아 쪽, 그게 한 90% 해외 비중인데, 그게 이제 바카스 매출이 조금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카스를 주목하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치료제들 핵심 파이프라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뉴로보 파마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핵심 파이프라인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일단 나왔죠. 이게 메시 치료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드리갈 파마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메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는 크게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이제 지금 일상에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데이터나 인상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인상 이상은 넘어가는 단계라면은 충분히 시장에서는 부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동아 ST의 장점은 그겁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제 트렌드 파이프라인의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금방 말씀드렸던 메스 치료제, 그리고 두 번째가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너보노 디스크나 일라일리 쪽을 이제 알고 있는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체중 감소 효과는 있지만은 기초 대사량은 늘지는 않습니다. 이제 향후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많이 빠지는 쪽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좀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치료제를 동아 ST가 만들고 있고, 실제로 젯바운드나 이런 임상 결과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아직까지 훨씬 좋은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일상 단계이긴 하지만은 추후에 충분히 이런 데이터가 보강이 되고 발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동아 ST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부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지금 제약사 분위기가 지금 전문의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의약품 쪽에는 조금 매출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하시고 조금 길게 바라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동아 ST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JS코퍼레이션입니다. 작년 한 10월쯤에 그때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좋았었죠. 그 이유가 작년 한 상반기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 정책을 펼치면서 오더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때 이제 빠르게 북미 쪽 의류 소비가 강하게 이제 오더 물량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회사는 뭐 핸드백도 만들긴 하지만은 이제 약신 통상 인수하게 되면서 의류 쪽 OEM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70% 정도, 65에서 70% 정도 매출을 비중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물론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 얘기가 FOMC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가 항상 송수기 시즌이긴 하지만은 4분기가 제일 안 좋고 1분기 때부터 다시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실적이 더 개선되는 구간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J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금리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핸드백이나 이런 수요가 마진 높은 쪽에 대한 매출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당연히 니트나 특히 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니트 관련 수요도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한세 시럽과 똑같이 흐름으로 조금 비교군을 좀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정도 시장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적 측면에서는 바닥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동아 ST입니다.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JS 코퍼레이션 또한 차트상 바닥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2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 시원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제대로 받아갔는데요. 특히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질주가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코스닥은 어느덧 900선 훌쩍 넘기면서 마무리했고요. 특히 FOMC 결과를 좀 받아들이면서 3회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을 재확인 받게 된 부분이 트리거로 작용이 됐습니다. 어제 양시장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17원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3회 금리 인하 확인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모습은 어떤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는 상승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양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0.1% 소폭이지만 밀리면서 2,700선을 지지하면서 2,752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900선 지켜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LB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다시피 HLB 생명과학이 1,5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HLB도 대주주로 함께 참여하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급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도 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신 장비 업체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6G 시대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 바로 KMW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함께 좀 주목을 받았고요.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1.4% 정도 오늘 장에서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미코젠과 국제약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1%, 국제약품은 0.3% 정도 밀리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독성 쇼크 증후군 이야기 아마 뉴스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사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 항생제를 만들거나 진단키트를 공급했던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와 비슷한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미코젠과 국제약품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에이프로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투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0.42% 반면에 좀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일단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개장하고 지금 2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좀 사고 코스닥 좀 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심 주식으로 봐서도 크게 뭐 그렇게 특징 있는 게 많이 안 보이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시작하고 있고 CCS 13%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2위에는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그 하락폭이 크고 HLB도 최근에 강세를 뿜었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나요? 오늘 4% 장초반에 약세로 시작을 해봅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상당히 했죠. 오늘 마이너스 1.2% 벌써 차익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고점 근처에 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경계성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HLB 이름 같이 들어간 생명과학 오늘 8% 밀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같이 조금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좀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장 모양은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462억을 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프로그램 하나씩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200억 정도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0.4% 정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 하이닉스는 조금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은 8억, 9억 정도에 불과하다. 마이너스 1%로 가볍게 지금 출발하는 양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으로 봐도 마이너스 프로그램 매도가 좀 있는 그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도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55억, 에코프로는 22억. 순 매수 매도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2%, 0.6% 강보합 정도로 시작을 하고 HLB 아까 말씀드렸고요. 알테오젠 또 2.4%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21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끝이 없이 방산주 강세가 있네요. 오늘 프로그램 76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벌써 4.8%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 SDI도 계속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관심권에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49억 들어오면서 2.2% 강세 이렇게 보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26억 들어오면서 1% 강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어제 좀 반등세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만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0.3% 하락의 지금 시작입니다. 자, 알테오젠 아까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실리콘2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6억 들어오면서 플러스 6%. 최근에 강세 보였던 위메이드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5%대로 하락 출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기아 요즘 계속 얻어맞고 있네요. 74억 배당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기아입니다. 현대차 같이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에 44억 프로그램 맞으면서 마이너스 0.2%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8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9%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63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나면서 0.1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루는 삼성전자 강세, 하루는 SK하이닉스. 오늘은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강세인데 미국에서 반도체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관련 주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겠습니다만 소부장 쪽으로 좀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어제 모양을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물론 이제 그저께 주주 쪽에도 하긴 했지만은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콩콜에서 주는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M&A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감산 중단에 조금 이쪽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향후에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전공정 업체들 특히 서구장 업체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어제 특히 동인세미캔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타이맥스와 같은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발 밸류 체인들이 그동안 주목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상의 뭐 메모리 쪽이나 HBM 가주도 새롭게 조금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 사이클이 이게 같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덩달아 같이 주도 섹터를 움직이는 양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해서 뭐 SK 하이닉스가 뭐 그렇게 뭐 빠진다는 측면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HBM 점유율이 결국에는 같이 덩달아 시장 규모가 더 커지는 쪽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뭐 2, 3년 뒤에 미뤄졌던 물량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단축되면서 속도전이 더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거는 AMD도 같이 고객사가 덩달아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마이크론이 어제 실적에서 많은 힌트를 보여줬고 결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순매수 1위입니다. 프로그램 기준으로 말이죠. 오늘 6%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화 시스템 2.4%, 현대로템 3%, LIG 넥스원 4.5% 저희 그 증시8 증시구 통해서 계속 그 방산주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반등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 잡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방사는 계속 뭐 실질적인 측면도 중요는 하겠지만은 결국엔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좀 나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급법 통과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향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저는 러시아 대선 이후에 뭐 종전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뭐 종전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런 방산에 대한 그런 수준 모멘텀이 다른 국가들, 특히 나토 국가들에서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트럼프 대선에서도 이번 관련된 향후 그 공약 자체 이슈가 결국 국방비에 대한 증가가 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 3년 전부터 기술력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좀 다양하게 조금
주가가 또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실과 수주가 같이 모멘텀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추가로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아까 기아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뭐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내리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기아나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경기 민감 업체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밸류업에 가장 조금 합당하게 좀 맞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고, 물론 지난 화요일 날 기아가 배당락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빠졌다가 좀 반등하거나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고, 물론 작년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특히 하이브리드에 대한 적용 모델이 하나둘씩 이제 커지면서,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제네시스 모델의 GV70도 GV7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팰리세이드 모델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 공장도 그 라인 자체를 하이브리드로 빠르게 유연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는 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거는 올해 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좀 빠르게 나왔죠. 이제 소비자 구매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이슈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조금 지연되는 이슈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최근에 하이브리드 쪽에 매출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차도 어느 정도 전기차 둔화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믹스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부담은 있겠지만은 워낙 도요타가 작년 올해 주가가 좀 좋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이 또 게임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또 돌발 질문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판타스틱 베이스볼 글로벌 정식 출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장 초반에 5%가량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쪽 주가가 괜찮았잖아요.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뉴스 나오니까 파는 걸까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판타스틱 베이스볼도 뭐 좋겠지만은 그동안 나이트크루가 P2E 쪽에 매출이 계속 꾸준히 일간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는 일간 60억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LC소프트의 리니지가 대략 한 25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물론 장영국 대표가 사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P2E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는 시장에서 좀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확률형 확률 아이템에 대한 좀 개정안이 발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 쪽에 대한 투심이 조금 꺾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NC소프트가 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거는 일시적으로 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제는 위메이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 중에 있고 이번에 3분기에는 그 미래 시리즈가 중국 쪽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최근의 게임이 투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 일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미 이번에 나이트크루 P2E도 일정을 지켰고 판타스틱 베이스볼도 사실 2분기인데 1분기에 좀 빨리 나왔죠. 오히려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참 그걸 일단은 투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위메이드는 사실 충분히 이 P2E 실적이 나중에 1분기 실적이 뜯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P2E에 대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이게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NC소프트와 다른 게임 섹터 업체들에 대비해서 조금 방향성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한번 눈여겨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말이죠. 최근에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 뭐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AI 열풍을 이렇게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계속 내려오는데 개인만이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는데 바닥에서 좀 집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어제 안 그래도 네이버 수급을 보다가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매도세를 엄청 장기간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이유가 물론 작년에 하이퍼클러브가 나오면서 이제
뭐 구글도 마찬가지였고 메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AI 출시를 하면서 광고 수익이 빠르게 지금 올라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최근에 이 빠졌던 이슈는 결국에는 중국이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알리나 테무와 같은 저가 공략으로 이쪽 시장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 어느 정도 점유율이 네이버가 빠지게 되면서 그만큼 그에 대한 조금 부담세. 물론 최근에 보니까 이런 워낙 빠르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공정위에서도 향후에 이런 규제나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죠. 어차피 지금 경쟁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뒤진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물론 오늘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이런 이슈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결국 중국 플랫폼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 그러면 1분기 실적 때 이커머스 실적이 얼마만큼 부진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다 알고 있는 흐름이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다면은 결국 1분기도 생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변 좀 들어봤고요. 코스피는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홀로 담아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 등극해 있고요. 기관 순매수에서는 1위와 3위로 등극을 해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순서입니다.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오실 때마다 파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넥타이까지 빨갛게 메고 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먼저 좀 강하게 움직였죠. 정말 오랜만에 봤던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특히나 어제 SK하이닉스는 사실 중소형주였다면 상한가를 가고도 남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었기 때문에 정말 강한 모습. 그리고 이제 전일 미증시도 마이크론의 이제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먼저 움직였다라는 핑계 삼아 잠시 쉬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사실은 제한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더 많았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어떤 비중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심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에 저는 이렇게 숨고르기를 할 때 많이 고민은 되실 겁니다.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더 살 거냐. 근데 일단 반도체 쪽은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계속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멘트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등에 와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SK스퀘어, 대한전선, 삼화전기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볼까요? 저는 오늘 삼화전기를 좀 삼화전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하루만 등락률을 놓고 보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전기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약 10거래일 동안 보면 거의 뭐 30% 정도의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기가 들어가서 이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전선이라든지 전력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기업이 이제 강점은 뭐냐면 이 페라이트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해서 좀 껄끄러워지고 있고 그 정도는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여기에 제약바이오, 또 최근에는 조선까지 예. 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격양된 이제 어떤 이 분위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럼 결국 중국에서는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히토류가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수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하다 그래서 관심 있게 뭐 트레이딩 하자라기보다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푸시 앤 풀 전략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또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이제는 코스닥입니다. 휴림 로봇, KMW 어제도 나왔는데 인텔리안 테크, 실리콘2 중앙 첨단 소재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네. 얘기할까요? 휴림 로봇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이 휴림 로봇의 상승은 본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 주의 경고가 좀 해제가 됐고 네. 이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적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참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된 기업들 오늘 어제 이제 시간에서부터 이제 그랬죠. 급락 나왔고 오늘도 지금 하락 출발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 상황. 오히려 또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출했다 그래서 이게 이틀 연속 뭐 20% 30% 올라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투심이 좀 약한 상태에서 흘러가다 보니 휴림 로봇과 같은 모습들을 좀 보이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고비를 좀 넘겼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업이 보여줘야 될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확인을 하고 우리는 좀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단순히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혹은 투자주의 경고에서 환기가 되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트레이딩하는 것은 다소 이제 조심하셔야 될 시즌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가 보니까 월 중에 190%나 올랐습니다. 네. 난리네요.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도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클라우드 전문 IT 기업 디모아인데요. 어제 강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네요. 우선 최근 디모아가 데이터 백업 전문 기업 이 빔 소프트웨어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이 디모아는 빔의 데이터 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한층 역량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7.41% 조정을 받으면서 2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다음 종목은 구 명칭 인보사로 알려진 골관절염 치료제죠. 이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최근에 앞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5.28% 내린 1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 20일 이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요. 같은 날에 이 감사 보고서에서 관리 종목이 해제가 됐다는 호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엑시콘인데요. 현재 강하게 주가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제부로 이 GTC 2024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인 CXL, 이른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를 소개했기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CXL은 이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인 CPU와 함께 사용되는 메모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입니다. 엑시콘은 현재 이 CXL 테스터를 국책과제를 통해서 개발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7%가량 강한 상승률 보여주면서 33,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이 현재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다는 깜짝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주가가 5.2%가량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3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피부와 이 비뇨기 질환 치료제가 갑작스럽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깜짝 실적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기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57억 원, 영업이익은 1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6,300원 선에서 거래 중이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약기업이죠. 큐라클입니다. 큐라클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104의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어제자로 공시했는데요. 큐라클은 이미 CU104에 대한 글로벌 임상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6월 미 FDA로부터 임상 이상 승인 계획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소식에 0.87% 빨간불 켜면서 1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큐라클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김태성 본부장 가져오신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따라갈까요? 네, 일단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따라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대는 하긴 했었어도 그만큼 지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못했었는데 정말 확실한 이제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 실적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충분히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레거시 제품이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도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결국 반도체 어떤 수입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슈까지도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디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까지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 지금 다 갖고 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에 따라서 좀 가동률이 늘어나고 증설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현재의 위치에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들이 소진이 되다 보니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또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소재단 혹은 전공정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딩 전략을 잡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장주들이 여기서 더 치고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만약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에 대한 부담이 지금 높기 때문에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도 관심은 갖되 트레이딩할 때는 조금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매매 전략을 좀 한번 짜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47,000원대, 45,000원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손절서는 박스 하단을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52,500원 구간인데 47,000원에서 52,000원 구간 이 박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로는 65,000원을 좀 드렸는데 만약 삼성전자에서도 증설을 좀 속도를 서두르고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수급이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적까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막 원희 QNC도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사이클이 상저하고로 가는 거 아니냐. 네. 메모리나 뭐 디램도 그렇고. 근데 낸드는 아직도 뭐 가동률이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IT가 최근 강세된 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하나 마이크론 네. 한번 보자. 하나 머티리얼즈네요.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솔리드. 이거 참 애매한 종목인데 이게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AI 산업이 정말 강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보통 하나의 주도주, 하나의 테마, 하나의 대장주가 형성이 되면 해당 섹터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AI 섹터가 얼마나 강하냐면 전력기기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과 같은 신기술도 따라 움직이고 또 최근에 전선주까지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어제는 5G, 6G 통신주까지도 AI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네, AI 시대에 정말 필수적으로 이 인프라, 통신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나 사실 5G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좀 크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이 기업까지 혹은 이 섹터까지 봐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다라고 하면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5G를 볼 때 세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KMW, 이노와이어리스 혹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솔리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랜 기술에서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정말 높은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 이제 이 한정되어 있는 매출선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나라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저는 5G 기업 안에서 실적을 믿고 혹은 수급을 믿고 기술력을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은 솔리드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력 대비 그리고 보여준 실적 대비 주가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낮았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리드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정말 안 움직였습니다. 네, 거의 뭐 2년에서 3년 동안 제자리 이 박스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또 좋은 뉴스, 특히나 AI 뉴스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5,7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박스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7,500원대 이상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얘기 뭐 들어봤습니다만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통신 그 양치기 소년이 있죠. 리포트를 몇 년을 써가지고 아주 골탕을 먹이는 NLS 아직도 현직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하나뭐 디얼즈 솔리드 두 종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CJ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자회사의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올리브영은 2023년에 매출이 YOY 3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YOY 10.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인 제일제당은 업황 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ENM이나 CGV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핵심 자회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CJ도 같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렌우드의 익진 여부가 쟁점이다라는 부분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CJ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영인데요.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IPO 전에 프리 IPO가 진행이 되면서 상장 전에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올리브영의 프리 IPO 당시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PE가 4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오너 일가의 지분과 또 신주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올리브영이 IPO 일정을 좀 연기를 하게 되면서 글렌우드의 익진 여부가 지금 현재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펀드 만기가 5년이고요. 올해가 5년 차이기 때문에 글렌우드는 반드시 올해 익짓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리브영의 IPO가 철회가 되게 된다면 올리브영의 배당 가능 재원이 약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글렌우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CJ 지주회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중복 상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주총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시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무림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펄프 부문 부진이라는 부분인데요. 4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부진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펄프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브라질 등 생산량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당연히 공급이 늘면서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됐겠죠. 2022년 12월에 1,030달러 정도였는데 2023년 5월 때는 600달러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850달러 선까지 올라와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인쇄 용지 부문이 좀 올해 들어서는 양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선거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나 미국 등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인쇄 용지에 대한 수요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러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오버레이 장비이고요. 이걸 국산화시켰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양산을 성공을 했습니다. 하부 패턴과 상부 패턴 사이에 있는 계측을 정확히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장비인데요.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함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보자면 3위 정도의 랭크를 좀 되어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공정단에서도 커지는 계측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고난이도로 좀 높아지게 됐고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공정단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HBM의 TSV 공정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에 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극을 좀 흘러내리게끔 도와주는 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후공정에 대한 계측 수요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가지 종목 중에서 오러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리포트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매출 비중을 보자면 SK 하이닉스 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삼성전자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CXMT 등 중국의 주요 메모리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수주도 함께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공정 계측 장비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오버레이 장비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진으로 보시면요, 반도체 칩을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적층으로 위로 계속해서 쌓아 올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하부와 상부 사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틀어짐이 있었을 때는 쇼티지가 나거나 수율이 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게끔 계측을 좀 해주는 장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러스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한번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벗겨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원찬스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정부 정책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HBM이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선정이 됐다는 거는 R&D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중소기업은 40에서 50%, 그리고 중견 대기업은 30에서 40% 정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이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크게 한번 수혜를 받은 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의 제조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결함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부분도 오러스 테크놀로지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도체 칩을 위로 쌓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되게끔 해주는 공정이 앞서 설명드렸던 TSV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가 통하다 보니까 반도체 웨이퍼가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HBM 단수가 8단, 12단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도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결함이 높아질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최대 수율은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수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예정되어 있는 HBM3E에 대한 물량이 좀 남아 있고요. 더불어서 HBM
비행포, 그러니까 6세대 HBM은 다음 세대 제품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물량도 지금부터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실질적인 경쟁사가 2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ASML이 있습니다. 물론 노광 장비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긴 하지만 오버레이 계측 장비도 함께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인 경쟁사가 바로 KLA입니다. 독점을 좀 하고 있던 기업이긴 한데요. 최근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에서 약 3%에서 5% 정도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보시면 2023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황 속에서도 23년에 연간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부재하긴 했지만 중국발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2023년 들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에 대한 회복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도 함께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과 신규 장비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있고요. 또 후공정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연로 웨이퍼가 휘는지 봐주는 장비, 그리고 신규 개발로는 신필름 장비도 현재 양산을 좀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필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를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버레이 장비의 시장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후공정단에 대한 계측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동아 ST, JS코퍼레이션 두 종목 언급됐고 따라가 마라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솔리드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